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중국의 딥시크 AI 기술 속에 불법적인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진실을 밝혀낸 주인공이 바로 한국계 연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전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한국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 학사를 졸업하고 MIT AI 박사를 거쳐 현재는 실리콘밸리 AI 보안 전문가이자 구글에서 AI 윤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있는 데이비드 박입니다. 2025년 1월, 불과 한 달 전입니다. 전 세계 AI 연구진들이 충격에 빠진 날이었죠. 중국의 신생 기업 딥시크가 발표한 놀라운 성과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작 80억 원으로 GPT-4를 뛰어넘는다고요? 연구실에서 동료 연구원 마이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AI 모델 하나를 개발하는데 보통 수천억 원이 드는데 딥시크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였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GPT-4를 능가하는 수치를 보여줬고,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했죠. 세계 AI 합계는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나 폭락했습니다. 엠마, 이거 한번 봐봐. 딥시크의 논문이야. 마이클이 건넨 논문을 검토하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처리 방식이 너무 완벽했고 오류율이 비현실적으로 낮았죠. 10년 넘게 AI를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건 마치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 같아. 며칠 밤을 새워 논문을 분석하던 중 우연히 한 한국인 연구원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박이라는 분이었죠. 그는 자신이 실리콘밸리의 AI 보안 전문가이며 딥시크의 모델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전한 채널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보안 이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보내준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딥시크의 모델이 사용한 데이터셋에서 GPT-4의 훈련 데이터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빼돌린 것 같아요. 데이비드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딥시크의 모델은 마치 GPT-4를 그대로 복제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해갔습니다. 딥시크가 발표한 개발 비용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었고 실제로는 그 몇십 배의 비용이 투입되었다는 증거도 찾았죠. 게다가 그들이 사용했다는 저가 하드웨어도 거짓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건 단순한 기술 도용을 넘어선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보여요. 데이비드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보여준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것이 단순한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딥시크의 모델이 단순한 AI를 넘어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거대한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델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의 데이터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바이러스 경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통신을 해킹하려 한 것이었죠. 데이비드는 재빨리 연결을 끊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가 위험해졌습니다.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한국의 동료들에게 연락해두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운명은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평화로운 케임브리지의 연구실에서 시작된 의문은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스캔들의 시작점이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자마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동양인 남성들이 캠퍼스를 배회하고 있었고, 제 컴퓨터에는 이미 여러 번의 해킹 시도 흔적이 있었죠. 데이비드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안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가. 결국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딥시크 본사가 있는 베이징 연구소에 방문 기회를 얻었죠. 표면적으로는 AI 기술 교류를 위한 학술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위험한 도전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조심하세요. 연구소 내부는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을 겁니다. 데이비드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딛고 있었죠. 연구소 측에서 파견한 리밍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과도하게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윌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좋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연구소는 겉보기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설과 화려한 장비들이 가득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서버실이 있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아 보였어요. 마치 전시용 세트장 같았습니다. 이쪽은 우리의 메인 연산 센터입니다. 하루 24시간 풀가동되고 있죠. 리밍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서버실을 둘러보는데 모니터에 비친 시스템 로그가 눈에 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말한 것과 달리 대부분의 서버가 대기 상태였던 거예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데이비드에게 메일을 보내려는 순간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슨 박사님,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문 밖에는 낮에 본 적 없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위험을 직감했죠.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트워크에 이상한 접속이 감지되었습니다. 혹시 외부와 연락을 시도하셨나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제 방을 샅샅이 뒤졌고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했죠. 다음 날 연구소의 데이터 센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AI 모델의 코어 부분이 GPT-4의 것과 거의 동일했던 거예요. 심지어 주석 처리된 코드까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의심이 맞았군요. 윌슨 박사. 리밍 박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친절한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죠. 대신 차가운 저기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신뢰했는데 이렇게 배신하다니. 안타깝네요. 순간 정전이 되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연구소의 한국인 청소부였던 김민수 씨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서둘러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청소부가 아닌 한국정보국 요원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딥시크의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시해오고 있었던 거죠. 김 요원의 도움으로 간신히 연구소를 빠져나왔지만 이제 베이징 전체가 저희의 적이 되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저희를 쫓았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계획이 있습니다. 김 요원의 침착한 목소리가 제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대로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한국 정보국의 치밀한 계획과 준비된 탈출 경로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숨막히는 도주극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이 숨겨진 진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어둠 속에서 김유원과 저는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추적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그때 김유원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이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는 낡은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비밀 기지가 나타났죠. 한국정보국의 임시 전진기지였습니다. 이곳은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곳입니다. 우리는 딥시크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데이터를 몰래 수집해온 증거, 각국 정부 시스템을 해킹하려 시도한 기록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딥시크보다 뛰어난 AI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과대선전하지 않았을 뿐이죠. 김유원이 보여준 한국의 AI 기술은 경이로웠습니다. 완벽한 윤리적 기준 아래 개발된 투명한 시스템, 인간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설계 철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발전이었죠. 하지만 왜 이런 놀라운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기술의 발전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우리의 위치를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김유원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입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이 열리며 비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지하 터널을 통해 이동했고 그곳에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터널 끝에는 한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기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차량이었죠. 이제야 한국이 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불리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김유원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 활동을 감지하고 있었고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이곳에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요원들을 만났고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한국의 숨겨진 힘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거대한 음모를 밝히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진실과 정의를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안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을 시작했고 저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터무니없었죠. 국가 기밀 유출과 산업 스파이 혐의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우리는 더 큰 게임을 시작해야 합니다. 김유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들은 단순한 기술 도용을 넘어선 충격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딥시크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중국 정부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는데 그때 한국의 또 다른 비밀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파된 사이버 보안팀이었죠.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해커들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준비해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주요 미디어에 동시에 증거를 공개할 수 있죠.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대사관 주변에 중국 특수부대로 보이는 병력들이 집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 탈출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30분 안에 이동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기와 통신을 차단하기 전에. 김요원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건물 전체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이쪽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전자파 차단 차량입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최첨단 특수 차량이었죠. 외부에서는 평범한 밴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차량은 모든 추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은 물론 열감지 센서까지 속일 수 있죠. 우리는 베이징 시내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끊임없이 추격자들이 따라왔지만 한국팀의 기술력은 그들을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윌슨 박사님,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도주 중에도 한국팀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이동식 서버는 실시간으로 딥시크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죠. 보세요.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표시되었습니다. 딥시크는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군사시설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패권이 아닙니다. 글로벌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거죠.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골목길과 지하도를 통과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한국팀의 완벽한 준비와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10분입니다. 공항에서 우리 특수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있었고 드론을 동원한 공중 감시까지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김요원이 버튼을 누르자 차량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외관 색상이 바뀌고 번호판이 자동으로 교체되었죠. 한국의 변신 기술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개발한 카멜레온 시스템입니다. 상황에 따라 차량의 외형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죠. 도주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술이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었고 윤리적 기준까지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죠. 우리는 결코 기술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죠. 마침내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수많은 중국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의 아찔한 탈출 후 저는 한국 특수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진짜 우리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요원이 저를 안내한 곳은 판교에 위치한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IT 기업으로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가 KAI 연구소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술력을 숨겨둔 곳이죠. 연구소 내부에서 본 한국의 기술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딥시크가 과대 선전했던 모든 기술이 이미 여기서 완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왜 이런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건가요? 진정한 기술은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의 윤리적 완성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연구소의 한 층 전체가 AI 윤리 연구에 할애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AI의 안전성과 윤리적 기준을 연구하고 있었죠. 보안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이 전면적인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긴박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고 놀라운 대비책을 준비해두고 있었죠. 우리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가동하겠습니다. 어떤 해킹도 불가능해질 거예요.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사이버 방어 작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닌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윌슨 박사님. 연구소의 메인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한국팀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딥시크의 모든 활동을 감시해왔고 그들의 기술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완벽하게 분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허구라는 것을요. 하지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다려야 했죠. 연구소의 한 층에서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AI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죠. 이건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방패 시스템입니다. 어떤 사이버 공격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스크린이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의 진짜 기술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한국팀의 대응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AI 방어 시스템은 모든 공격을 실시간으로 차단했고 오히려 역추적을 통해 공격자들의 위치까지 특정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거짓을 밝혀낼 증거를 확보하고 있죠. 한국팀이 수집한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가 발표한 모든 기술적 성과가 조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전 세계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왔다는 사실까지. 이제 우리가 진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전 세계가 알아야 해요. 연구소의 지하 벙커에서는 또 다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양자 컴퓨터였죠. 이 기술은 딥시크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진보된 것이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 진실을 알리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이며 그들의 윤리적 기준과 철학이 미래 기술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변화할 차례입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선 인류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폭로는 태풍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팀이 준비한 고스트 프로토콜이 가동되자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의 동시에 증거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인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글로벌 뉴스들이 표시되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든 주요 언론이 딥시크 스캔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브레이킹 뉴스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충격적인 진실 공개 세계 최대 AI 사기 사건. 한국 연구진이 진실 밝혀내 충격적인 데이터 조작과 불법 감시. 딥시크의 실체. 하지만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완벽한 증거 체인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한국팀이 공개한 증거들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든 데이터의 진위성을 검증할 수 있었고 양자 암호화로 보호된 증거들은 어떤 해킹 시도도 불가능했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하니까요. 전 세계 주요 정부들도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한국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긴박한 상황 속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딥시크 내부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 측에 접촉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실토하겠다고 합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딥시크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양심 선언을 시작했고 그들이 제공한 내부 문서들은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술 도용의 전모가 낱낱이 드러났고 국가 차원의 개입 정황도 확인되었죠. 보안팀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든 관련 서버를 폐쇄하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 팀은 이미 모든 데이터의 백업을 완료한 상태였고 양자 암호화로 보호된 증거들은 그 어떤 시도로도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김유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구소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밝아졌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비밀리에 개발해온 진정한 AI 기술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온 진정한 AI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한 윤리적이고 안전한 기술이죠. 전 세계 기술 전문가들은 한국이 공개한 기술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능의 우위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어요. 마침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딥시크의 임원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한국이 이끄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AI의 시대가 열린 거죠. 저는 그저 감동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진실이 향한 인류의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연일 한국발 뉴스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AI 혁명,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다 판교가 새로운 글로벌 테크 허브로 부상 구글, 메타도 인정한 K테크의 힘.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AI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기술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윤리적 검증에 투자하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스캔들 이후 전 세계는 AI 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미 이를 실천해온 한국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 보세요, 윌슨 박사님. 우리의 새로운 의료 AI 시스템입니다. 김유원이 보여준 시스템은 경이로웠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고 개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었죠. 이 기술 하나로 전 세계 의료 격차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환자들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이 완벽한 프라이버시 보호 아래 운영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양자 암호화 기술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의료 데이터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지구 전체의 기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AI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죠. 작년 태평양 연안의 슈퍼 태풍도 이 시스템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식량 위기, 에너지 문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의 우주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달 기지 건설을 위한 AI 시스템,
화성 테라포밍 시뮬레이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자율 우주선까지. 한국의 기술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제 질문에 김요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했습니다. 화려한 선전 대신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했고 윤리적 가치를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술이 인류 전체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기술 독점이 아닌 공동의 번영이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진정한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광경은 놀랍기만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모여들고 그들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인류의 미래는 안전한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과 성실, 윤리와 도덕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윌슨 박사님, 우리의 여정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인류가 꿈꾸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곳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판교의 연구소로 출근하면서 저는 인류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한국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 그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국 출신 AI 연구원 엠마 윌슨이 직접 경험한 놀라운 실화였습니다. 중국의 기술 사기를 밝혀내고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게 된 그녀의 여정이 참 감동적이지 않으신가요? 특히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성능만이 아닌 윤리와 도덕성을 함께 추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이유가 아닐까요?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또 일부 시청자분들은 실제로 판교에서 근무하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